대부분 사람들이 분기 실적 잘 나온 회사들만 보거든요. 다들 보고 있는 거니까 빅재미가 없어요. 이게 빅재미를 보려면 완전 박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사이에 뭐 저점 대비 100% 이상 올라왔거든요. 에?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포트에 바이오주가 있습니다.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혹시 어떤 차이점이 조금 보이지는 않을까요? 그래도 잘 되는 모임, 안 되는 모임. 그래도 투자를 해서 빨리 성장하는 사람, 계속 그냥 그 자리인 사람. 결국 키맨 거기서 얼마나 사람들이 활동적으로 열심히 하느냐 뭐 그 차이가 얼마나 집중해서 열심히 서로 시너지 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모임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서 그냥 스터디라고 해서 가서 귀동량 뭐 종목 듣는다고 귀동량 해가지고 그 사람 뭐 발표했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건 스터디가 아닌 거죠. 그냥 종목 발표한 거지. 그 사람이 발표를 했을 때 아, 그 사람이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종목을 발표하고 있느냐, 알려주고 있냐,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느냐. 그러면 그 종목이 내가 생각했던 투자 기준에 뭐 비슷하다, 괜찮다, 공감이 간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스스로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죠. 다시. 네, 내가 확신이 들 때까지 내가 만약에 어차피 자기가 투자할 거면 그 종목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아하. 스터디에 네 종목, 내 종목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내가 그 사람이 발표는 했지만 내가 그 종목을 더 많이 깊게 뎁스 있게 들어가면은 결국 그거는 제 종목인 거죠. 아하. 야,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분들도 있어요. 발표하러 나가는. 혹은 누가 발표한 거를 그냥 종목만 듣고 아, 누가 얘기했으니까 그냥 조금만 담아볼게. 그러다 그 올라가면 아, 나 지금 발도 못 담가 발가락만 담갔는데 벌써 간다고. 또 오른 거 발표하면은 그거 오르기 전에 발표하지. 그 좋은 스터디는 이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스터디를 할 때 막 종목이 올라가지고 아, 축하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 형 이거 왜 빠졌어요? 옛날에 발표했는데 투자 포인트 변함이 없어요? 근데 왜 주식은 빠졌어요? 이게 좋은 스터디인 거죠. 네, 그럼 투자 포인트의 변함이 없는데 주가만 빠졌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거죠. 아, 원래 아이디어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털 이거는 달라진 게 없는데 주가만 빠졌다면 오히려 더 좋은. 네네. 야, 그러게. 그래서 질문이 사실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네네. 보통 어떤 기업 이제 가치 투자 배우고 스크리닝을 하잖아요. 좋은 네. 종목을 선별하려고. 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분기 실적 잘 나온 회사들만 보거든요. 네. 가장 최근에 잘.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다들 보고 있는 거니까 빅재미가 없어요. 빅재미. 네네. 그럼 만약에 빅재미를 보려면 실적이 안 나온 회사들을 다 까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안 좋게 나왔지만 구조적으로 향후 좋게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을 만들어내야 돼요. 예, 그 종목군이 앞으로 얼마나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건지 계속 추적과 관찰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잘 된다더라 이게 아니라 지금 안 좋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이 오해와 소외를 풀어낼 수 있는 회사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네네. 그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거고. 네. 다만 그거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 종목군이 많아지면 예. 그 시간을 다 버틸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약간 한 10%는 트레이딩도 하고. 아, 네네네. 꼭 해야 됩니다. 트레이딩. 아, 그래요? 네네. 안 그러면 사람이 심심해요. 그러게. 뭐, 좋고 나쁘고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아까 처음에도 좀 강조를 해 주셨고요. 그러면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아, 깡토님, 저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아니면 이제 막 스터디 모임 들어갔는데 좀 어떻게 공부를 좀 시작해야 되나요?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그런 좀 질문을 하고 싶다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후배들한테 좀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실까요? 가장 먼저 어떤 종목이나 산업을 공부한다면 이해도가 쉬운 것부터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이해도. 네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산업 대부분이 50%가 한 반도체라고 가정했을 때 예. 반도체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그래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반도체로 시작해서 주식 공부하겠다고 들어가는데 테크니컬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그게 야크 턱깎기? 뭐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쉬운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소비재라든지 우리 B2C의 군 당장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어떤 종목 분석을 하다 보면 그게 쌓입니다. 예, 그렇게 쌓이다 보면 종목 풀이 늘어나는 거고 이번은 아니더라도 다음번에는 충분히 기회가 닿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도 하나씩 더 추가해서 공부도 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얼마나 많은 종목군에 대해서 내가 이해도가 있느냐
예, 그게 결국 수익을 낼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이거는 워런 버핏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능력의 범위일 수도 있겠고. 근데 이게 항상 누구나 욕심이나 마음이 먼저 앞서니까요. 근데 올라가는 거 보면 테크 주식들 우리나라도 막 한 방 있지 않습니까? 막 2차 전지 또 반도체도 한번 흐름 타면 쫙 날아가고 거기서 나 이거 유통 쉽다 그래 유통 갖고 있었는데 식품 쉽다 그래서 식품 우리 엄마 저 장 보면서 무슨 식품 좋다 그래서 나 저거 사고 있었는데 약간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맨 처음 서두에 얘기했듯이 식품주라고 해도 거기서 다른 식품주보다 좀 더 월등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거, 즉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 종목들을 선호하는 게 더 좋겠죠. 마냥 싼 거는 진짜 계속 쌀 수가 있어서 싼데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점, 그게 어떤 가시화될 수 있는 시점에 가까울 때 모니터링 하다가 그때 진입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그 밸류 트랩, 밸류에이션 함정, 저평가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도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워런 버핏도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능력의 범위 내에서만 하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쉬운 것만. 그죠? 저평가네. 근데 성장 안 나오는 쉬운 것만 하고 그냥 쉽게만 있으면 그냥 쉬워지는 거죠. 계좌도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우리 깡토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아하는 섹터, 가장 자신 있는 섹터는 뭘까요? 근데 뭐 초반에 막 그 스마트폰 뭐 부품주도 이건 IT잖아요. 되게 기술주고. 네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성장 대부분이 반도체를 많이 엮여 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반도체 섹터거든요. 그만큼 이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를 선호하는 거지. 그렇다고 뭐 반도체 특별히 어떤 섹터를 더 선호하고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구별이 굳이 없는 거죠. 근데 굳이 가장 자신 있는 섹터라고 꼽는다면 네네, 반도체는. 반도체. 네네. 반도체도 관련 기업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네. 8대 공정 막 이렇게 쭉 해가지고 특히 어느 쪽이 그럼 저는 그래도 전공정 쪽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반도체 섹터가 최근에는 조금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왔다고, 반등은 빨리 나왔다고 보고는 있거든요. 생각보다 반등이 빨리 나왔다고요? 네네네. 그래요? 이게 이제 보는 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는데. 아니 왜냐면 그 2022년에는 특히 이제 반도체 많이 갖고 계셨던 분들이 내상을 좀 많이 입으셨잖아요. 네네네. 저도 반도체 주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지금도 있긴 한데 특히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는 장비 회사를 좀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심이 크긴 컸죠. 특히 하이닉스 쪽 납품하는 장비주들이 더 안 좋아. 네네, 완전 박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살이란 표현까지. 네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뭐 주가가 뭐 한 달도 안 됐나? 한 달 사이에 뭐 저점 대비 100% 이상 올라왔거든요. 예? 저점 대비. 네네, 100%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네네. 좀 미리 좀 연락할 걸. 그러니까 근데 그런 종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반등이 나온 거죠. 근데 아직 반도체 업황이 돌아섰다 보기에는 사실 조금 애매한 포지셔닝 구간인 거고. 이제 시작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단기간에 지금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그게 가장 리스크가 아닐까 생각돼요. 좀 빨리 올랐다라는 거. 네네. 그리고 모든 주식은 피로감이라고 해야 되나? 단기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든 어떤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떤 그 이후에는 다시 눌림? 네. 조정이 있는 거죠. 그게 뭐 가격 조정이 됐든 기간 조정이 됐든 그거를 이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그건 것 같아요. 어쨌든 반도체 자체가 시크니컬 투자니까 결국 사이클은 돌아와서 더 좋아지는 거는 맞는데 네. 이미 뭐 작년 말부터 해서 올 초만 얘기를 하더라도 반도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시큰둥했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그럴 때 사모아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들 안 좋다 얘기할 때 네네네. 어차피 저점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여유 있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오늘 반도체나 좀 사볼까? 뭐 그런 식 가벼운 마음으로 계속 사가는 거죠. 모아가다가 이제 시크니컬 돌아와서 업황이 호황이 좀 돌아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비중을 줄이기 시작하는 건데 반대로. 네네. 근데 지금은 업황이 돌아오기 전부터 물론 이제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영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너무 좀 과하게 오른 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런 표현이 생겼더라고요. 반붐온. 왜 반붐온 형님들이라서 반도체 붐은 온다 이러면서 믿고 기다리는 형님들. 근데 작년에는 계속 뭐 경기 침체 온다는데 반도체냐고. 올해 1월에는 저거 AI 로봇 가는데 지금 2월에도 지금 지금 AI 보라고 로봇 보라고. 근데 3월에는 2차 전지 보라고. 그치 4월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래도 반도체 붐은 오는 겁니까? 뭐 일정 부분 이미
온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주식은 선반영이니까 섹터 자체가 아직 정확하게 돌아서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최소한 반영해서 주가는 조금 움직여줬다.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더 갈지 조정이 올지 그거는 이제 예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론적으로 시크니컬 사업이니까 섹터는 더 좋아진다. 그거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섹터는 좋아지는 계절로 가고 있다. 이게 반부몬이에요? 반봄몬이에요? 봄은 온다요? 붐은 온다요? 하여튼 뭐 붐인지 봄인지 뭐 하긴 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을 때 사야 된다. 혹시 우리 깡토님도 자신 없는 섹터가 있습니까? 자신 없고 막 싫어하고 막 이런 섹터? 사실 저기 바이오주는 선호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 메지온의 네네. 메지온이 최초 바이오 투자였다고 보시면 돼요. 아, 제넥신이 있구나. 아, 제넥신도 바이오구나. 아, 그러면 자, 그러면 저기 좀 더 될 수 있게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메지온 토필드 여기다가 제넥신까지. 아, 제넥신은 저기 성공 사례라. 그래요? 네네. 저는 뭐 좋은 가격에 잘 나와서. 아, 그 전에. 네네네. 어려워지기 전에. 네네. 아이고. 그래서 바이오가 사실 예측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야 되나? 뭐 논문을 본다고 해도 100%뭐 확정이 없는 어쨌든 임상이라는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믿음과 핵심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예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다. 사실 게임주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예전보다 보기 되게 게임주는 편해졌거든요. 오. 예전에는 PC 시장이었으니까 네. 모니터링 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예, 서버 다 체크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동시 접속자가 얼마나 됐는지 체크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지금 다 모바일 시장이다 보니까 순위라든지 이런 데이터 내가 어떤 홀딩하거나 버틸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앱스토어 순위 같은 네네. 거. 네네. 근데 바이오는 예. 내가 어떻게 근거 자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되게 부족한 거죠. 거의 그냥 회사에서 얘기해 주는 것, 네네. 요 정도. 네네. 아니면 임상 파이프라인과 그 시간. 그러니까 임상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게 다 좋은데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한 확률은 그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성공한다라고 가정하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예상을 벗어날 수 있는 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에 되게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빠져들고 네네. 깊이 있게 그래서 오랫동안 묶여 있다가 잘 되면 대박인데 안 되면 회사랑 주주랑 같이 이제 나락으로 가는. 그럼 혹시 다시 하신다면 바이오주 투자는 하시겠어요? 지금 포트에 바이오주가 있습니다. 의미 그래요? 있게 있는데 이게 의미 있게 바이오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건기식주라고 해야 되나. 네, 뭐 혈당 강화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뭔지 알겠네요. 네네네 그런 종목도 바이오로 봐야 될지 건기식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를 만들어내고 있고 뭐 파이프라인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회사가 성장하는 구조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회사 좀 의미 있게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제가 좀 탈모가 있거든요. 티 안 나는데요?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탈모약의 부작용이 좀 있다 보니까 네네네네. 지금은 제가 잠깐 멈추고 있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주주가 아니라 일반 사용자 입장 네. 탈모인으로서 네. 이제 그런 회사들을 좀 공부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답은 없지만 예. 어느 정도 좀 보탬이 되는 회사가 충분히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뭐 그런 회사 좀 투자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자로서 네네. 그리고 투자자로서 같이 보시는. 근데 약간 이런 것들은 비중 조절 이런 거는 본인의 그 이해의 폭과 깊이에 따라서 비중을 달리 가시는지 아니면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좀 비중을 달리 가시는지 어떻게 하세요? 근데 이제 일반 바이오주랑 얘네 둘은 조금 또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저는 이 친구들도 결국 밸류에이션 계산해서 나름대로 계산해서 한 거라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제품 출시나 제품 이제 상용화에 맞춰서 일반 B2C 제품 팔리듯이 그거 개념으로 좀 접근한 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임상의 어떤 뭐 가능성 이걸 예측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오고 있는 숫자를 네네. 바탕으로 한 투자. 네네. 그래서 바이오주지만 이거 바이오주라 불리기 조금 애매한 구간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이제 데이터 바탕으로 하겠다.